이번 동영상은 환경물류비 계산 사례와 환경물류비 절감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물류비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자원순환형 시스템에서 물류 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 문제 발생에 대해서 사전 예방 활동 평가, 비용 및 사내외 환경 문제, CO2 배출이라든지 미세먼지, 소음, 진동, 폐 자원에 대해서 투입된 자원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환경관리 회계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관리 회계 툴은 크게 화폐 단위의 환경관리 회계와 물량 단위의 환경관리 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관리 회계는 기업의 환경활동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이를 위한 특정 룰보다는 환경 데이터를 측정, 분석, 보고하는 방법론과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화폐 단위 환경관리 회계는 과거 지향 툴과 미래 지향 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화폐 단위 환경관리 회계라는 용어 자체는 기업의 환경활동 및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IBM이라든지 MFCA, 즉 물질흐름 원가 회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도구가 존재합니다. 반면 물량 단위의 환경관리 회계는 환경관리 회계의 한 방식으로서 환경 관련 정보, 예를 들면 폐기물 발생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물리적 단위, 즉 톤이나 킬로와트시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기업 내부의 환경 경영을 위해 사용되며 자원 효율성 증대와 환경 영향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환경물류비 계산 사례입니다. 이 동영상은 환경물류비 계산 방법 중에서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분해서 그 기업의 환경물류 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비용, 평가비용, 내부 부담 환경 로스 코스트, 외부 부담 환경 로스 코스트, 외부 부담 환경 로스 코스트에는 외부 실패 비용과 특정할 수 없는 환경 부하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산출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건비가 계산해서 제어되어 있어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가소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환경물류비 계산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물류비 측정은 첫째, 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코스트로 이해시켜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둘째, 환경물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평가에 있는지 아니면 설계에 있는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경영자로 하여금 코스트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목표의 달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부하량과 성과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회계 툴 중에서 물량 단위의 회계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액 대비 이산화탄소, 운송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류량 대비 폐자원 배출량, 매출액 대비 재사용 가능 포장재, 매출액 대비 폐자원 배출액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업에서는 운송 부분에서는 연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연비는 운전 기술이나 주행 효율성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고 자사 차량 기업과 물류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톤키로 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하는 경우에 출하 단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매출액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는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배성 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 효율성을 물류량 대비 폐자원 배출, 매출액 대비 재사용 가능 포장재, 폐자원 배출액은 환경과 경제의 균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성과 지표로 하는 경우에는 출하 단위 및 공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회사의 환경물류비 계산 사례입니다. 앞서 제조기업의 환경물류비 계산 분류와 동일하게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 실패비용에도 내부 실패비용, 외부 실패비용, 자, 외부 실패비용과 특정할 수 없는 환경 부하 코스트로 구분해서 환경물류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조기업과 달리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다 포함해서 환경물류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물류비는 경영자가 요구하는 환경물류 대응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물류 경로의 변경이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물류 활동에서 적정한 노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리스트는 추후에 환경물류비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부하량과 성과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단위의 회계 관리 툴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는 운전기술 등 주행 효율성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고 통키로 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출하 단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는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 평가에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물류비 분류별 절감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방비용 절감 체크리스트입니다. 환경물류 계획 활동에 있어서 실시된 추가적인 노력은 실패 코스트를 절감시킬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지, 두 번째,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의 환경정책이나 관리 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는가, 환경물류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가. 환경물류비 세부 구조를 참고하시면 이 예방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최대한 작업 효율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수환 장비나 컴퓨터 장치 등에서 자동화가 가능한지, 기록이나 보고 기능이 컴퓨터나 다른 최신 데이터 처리 장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예방하고 생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외부 시험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험활동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현재 업무를 표준화해서 수행되고 있는지. 세 번째 실패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로는 어떤 요소들이 높은 환경 물류비를 유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되고 있는지, 현장 감독 관리자에 알려진 환경 물류비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분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높은 코스트나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요인을 신속히 발견해서 조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비용에 대한 정보가 설계부문 책임자에게 보고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제품 설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거점의 재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설계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자 물류에 따라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 코스트 정보가 이에 대한 조처가 가능한 부분에 보고되고 있는지, 운송 보관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그 원인 부서나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조처가 강구되고 있는지, 여섯 번째, 근본적 원인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용자재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었는지, 환경물류 개선을 위한 활동이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보고되고 검토되고 있는지, 환경물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영자나 부문 책임자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현장 성과의 목표는 코스트의 지속적 관리와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등 실패 비용 저렴 체크리스트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